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의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돈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김진태 도정 첫날, 김 지사는 돈 쓰는 일을 줄이는 긴축재정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빚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도정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빚 갚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미래산업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쓸 때 쓰는 것에 더욱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최근 춘천과 홍천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다며 기업 혁신 파크와 글로벌 혁신 특구에 이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3종 세트가 완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바이오 관련 200개 기업을 유치하고 4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원도는 바이오뿐 아니라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예산,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장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4조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로 마련해야 할 돈이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갚아야 될 강원도 빚은 8,500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2년 전 취임 당시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강원도 빚을 4천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벌써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약속을 지키려면 남은 2년 동안 4,500억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한 민선 8기 후반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강원도 의회와 춘천시 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임 도의장에는 국민의힘 4선 도의원인 김시성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의 김용복, 민주당의 박윤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춘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김진호 현 의장, 부의장에는 배숙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장단 6석을 모두 차지하기로 한 뒤 비판 여론이 일자 복지환경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은 오늘 결정됩니다. 네, 지난 주말 내린 첫 장맛비에 춘천에서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흙이 쏟아지면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주민 4명이 구조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장맛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새벽, 주택가 옆 작은 골목으로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에 젖은 흙이 휩쓸려 내려오면서 주택 세 채를 덮쳤습니다. 집안에서 잠을 자던 주민 4명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집 밖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나빠가 난닝구 바람에 옷도 못 입고 뛰쳐나왔어요. 나오고 나는데 여기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비가 그치고 현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주민들은 흙탕물에 잠겼던 집안 구석구석을 말리느라 쉴 새가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공사 현장의 가설 울타리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깨져 있고 일부는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설 울타리 아래쪽 틈으로는 아직도 작은 돌과 흙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요 펜스 쪽에 보니까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토사가 이쪽 펜스 부분으로 많이. 공사 현장에선 공사 전 관할 지자체와 재해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토사 유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 공사장 역시 사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토사가 유출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장 관리가 소홀해 배수로가 막히면서 흙이 쏟아진 걸로 보고 건설사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가 좀 막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혔고 그 물이 홈통을 통해서 모든 게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 건설사 측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서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 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직 복구가 덜 끝났는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인도 위를 점령하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해안 인도는 등하굣길로 쓰이는 곳인데 차량들이 마치 주차장처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들이 밀집한 강릉의 한 도로, 승용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 위를 학생들이 걷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에 치이진 않을까 학생들은 좌우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도로 한쪽에 마련된 인도는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사람 다니기에는 차가 있냐고 너무 화나요. 이런 차량들은 400m 넘는 길의 인도를 빼곡히 메웠습니다. 차들만 여기 인도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도 위에 차를 댄 사람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로 추정됩니다. 차도와 보행로 사이에 단차가 없다 보니 마치 주차장처럼 차량을 세워둔 겁니다. 이들은 학생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못 되니까 주차는 말도 못해요. 심지어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제도까지 강화됐는데도 차량들은 늘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이런 인도 위에 주차하면 4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는데요. 학교 주변의 불법 주차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수십 건의 신고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고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0차례 정도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달리는 게 마음이 아팠고. 강릉시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걸 알면서도 아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도시민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차 문제와 학생들의 통행권이 상충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어른들의 주차 욕심 탓에 학생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속초시는 어제부터 속초와 외홍치 등대 3개 숙장을 개장해 8월 25일까지 56일간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수영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피서 절정기인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밤 9시까지 연장됩니다. 속초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어, 해파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원주 교도소 이전 지역 인근의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과 옛 국군 병원터를 활용한 체육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는 체육도시를 포함한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왜 체육시설 확충에 의지를 보이지 않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옛 국군병원 자리입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지 11곳에 선정됐고 특히 부산, 의정부와 함께 원주 국군병원 일대는 우선 추진지역 3곳에 포함됐습니다. 발표 직후 국군병원 터를 포함해 옛 일군수 지원사령부 주변 1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군부대 유휴지 개발 사업은 LH가 맡아서 하기로 결정됐지만 여기서 멈췄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자체 군부지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원주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지금 다 해체된 다른 군부대 부지도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고 이런 활용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시가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나서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리더십이 100% 적용될 수 있는 그 대상지는 사실 아닙니다. 나라 땅이고 또 사업의 주체도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LH. 교도소의 봉산동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약속한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 380억 원을 들여 번제소류지 주변 13만 2,500제곱미터 터를 올해까지 체육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보상에서 멈춰 있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예정했던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는 2026년까지는 완공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인구 36만 원주에는 축구와 족구, 테니스장이 모두 13개뿐인데 인구 35만 경남 양산은 32개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전국 비슷한 규모 도시들보다 체육시설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아무래도 내 공약 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속에 원주시는 캠프롱 터 안에 태장 체육센터, 기업도시의 서부 체육센터 등이 완공되면 전국 규모 수영대회 유치가 가능하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폭염 속에 진행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 MBC는 관광객과 상인들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축제가 끝나고도 오히려 큰 손해를 봤다는 업체가 나오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전면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치 냉장고 위로 쉴 새 없이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천막 사이에 있는 틈으로 비가 들이닥친 겁니다. 막국수 닭갈비 축제 닷새 차였던 지난달 22일 행사장에 입점한 춘천의 한 닭갈비 업체가 찍은 영상입니다. 닭고기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글로 비가 쏟아져서 누전이 돼서 전기까지 나가고 저희는 합선 우려를 걱정을 해서 업주는 조직위원회가 비가림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첫날에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손님도 돌려보내는 등 이번 축제로 최소 7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입점료 143만 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됐던 축제 당시 차광막과 수도시설 부족 등 시설 미비 문제는 연이어 지적됐습니다. 물이 저쪽 끝에 어제 숨어 있는 거기서 떠오라고 그러는데 그 떠갖고 여기 자갈이 깔려서 끌어오지를 못해요. 저기 생수를 사다 쓰고 있어요. 조직위원회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 대응을 했고 축제 장소가 올해 또 바뀌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도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올해 세계적인 미식도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절에 관한 문제들, 시민적 참여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이것은 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겠다고. 춘천시는 시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강원 지역의 모집 규모는 청년이 162가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150가구입니다.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서류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 입주를 시작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2주에서 7주간의 숙려 기간을 주는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비롯해 집중 지원 학교와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에 청소년 전용 공간 친구랑을 개방해 안식처를 제공하고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는 진로 정보를 제공해 학업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 2024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춘천의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 행사로는 상대 파워바를 먼저 차감시키는 쪽이 승리하는 파워 태권도 방식의 춘천 세계 태권도 월드컵팀 챔피언십 시리즈가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선수와 관람객의 환영식이 열리고 태권도 시범 경영과 장애인 태권도 오픈 챌린지, 태권도장의 교육 산업 박람회 등이 7일까지 이어집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합니다. 원주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 하루 47,560원을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문의하면 됩니다. 속초시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옛 토지 임야대장 3만 6천여 면에 대해 강원도 최초로 한글화 사업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속초시는 약 100년 전 만들어져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가득한 옛 토지 대장이 해독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7천만 원을 들여 옛 토지 대장 전체를 한글화했습니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대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배달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고 착한 가격업소 이용자들에게 2,000원 상당의 배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착한 가격업소에는 배달비 정산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배달 용기와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착한 가격업소는 96곳으로 착한 가격업소 위치 정보는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17년째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작이 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하이원 추추파크 레일바이크가 터널의 안전 문제로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강원랜드가 보수를 마치는 대로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